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바로 단기 재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흑자인데도 파산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을 내고 있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 놀랍게도 네,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유와 해결책까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재밌는 재무의 세계를 탐험할 아주 똑똑한 학생이죠. 지은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러분, 저도 오늘 배울 생각에 벌써부터 막 설렜는데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궁금한 거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죠. 이름하여 펀토이즈. 우리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 있잖아요. 바로 그 뽀로로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장난감 회사들이요, 연말이나 어린이날처럼 딱 특정 시즌에만 매출이 확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는 현금 흐름이 되게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바로 이 펀토이즈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자료를 보니까 펀토이즈는 장사도 잘 되고 이익도 분명히 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흑자인데 돈이 없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흑자도산 위기? 뭐 그런 건가요? 오, 바로 그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장부상의 이익이랑 내 주머니에 진짜 있는 현금은 다른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성적표에 100점 찍혔다고 해서 지갑에 바로 100만 원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딱 그거랑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펀토이즈를 구해낼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이죠. 단기 재무 계획. 그중에서도 현금 예산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현금 예산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또 얼마나 나갈지를 미리 계산해보는 계획표예요. 이게 있으면 뭐가 좋냐고요? 이때쯤 돈이 부족하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수정구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바로 펀토이즈의 1년치 현금 예산표 완성본입니다. 딱 보자마자 와, 이게 다 뭐람 싶으시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완성해 나갈 보물지도의 최종 그림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펀토이즈의 1년을 분기별로 쭉 따라가 볼게요. 각 분기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와, 교수님, 1분기는 시작이 아주 좋은데요? 기초현금이 20만 달러였는데 순수하게 들어온 돈만 60만 달러나 돼요. 그래서 분기 말에는 80만 달러가 됐네요. 회사가 비상금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 현금 10만 달러를 빼고도 무려 70만 달러나 여유가 생겼어요. 맞아요.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었죠. 하지만 바로 2분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1분기 말에 넉넉했던 80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2분기에는 돈이 무려 110만 달러나 나가버려요. 결국 기말잔고는 마이너스 30만 달러가 되고 회사가 꼭 가져야 할 돈 10만 달러까지 생각하면 총 40만 달러가 부족해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죠. 자, 그럼 이 부족한 40만 달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은행에서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걸 단기 차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펀토이즈는요, 딱 부족한 40만 달러만 빌리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여유 자금까지 확보해서 현금 잔고를 좀 더 안전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총 60만 달러를 빌리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계획의 힘이에요. 미리 알았으니까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3분기에는 다시 현금이 85만 달러나 들어왔어요. 이 돈으로 2분기에 빌렸던 60만 달러 중 일부를 갚기 시작하네요. 이자 3만 달러 내고 원금 52만 달러 갚아서 남은 빚이 8만 달러로 확 줄었어요. 와, 진짜 한숨 돌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방금 이자 3만 달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공식처럼요. 그 분기가 시작될 때 남아있던 빚, 즉 기초 부채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펀토이즈의 연 이자율이 20%라고 했으니까 이걸 4분기로 나누면 분기 이자율은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분기 이자는 3분기 시작할 때 빚이 60만 달러였잖아요. 여기에 분기 이자율 5%를 곱해서
이렇게 3만 달러가 나온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4분기에 또 현금이 15만 달러가 나가네요. 게다가 남은 빚 8만 달러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하고 결국 또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총 빚이 23만 4천 달러로 다시 늘어났어요. 네, 맞아요. 이 4분기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3분기 말에 빚이 8만 달러 남았었죠. 여기에 대한 이자 4천 달러를 먼저 계산하고요. 두 번째, 이번 분기에 순수하게 돈이 나가는 게 15만 달러인데 방금 계산한 이자 4천 달러까지 더하면 총 15만 4천 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족한 돈을 새로 빌려야 하니까 원래 있던 빚 8만 달러에 새로 빌린 15만 4천 달러를 더해서 연말 총 빚이 23만 4천 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됐을 때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 계획이 진짜 강력한 이유가 바로 만약에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장난감 판매가 20%나 줄어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이 그래프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매출이 겨우 20% 줄었을 뿐인데 빌려야 할 돈이 원래 계획했던 23만 4천 달러보다 훨씬 더 늘어나네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매출에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는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래서 현금 흐름 관리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즉 균형의 예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펀토이즈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운 핵심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기 재무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상충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되죠. 이걸 유지 비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현금이 너무 없으면 갑자기 돈 필요할 때 자산을 헐값에 팔거나 공장을 멈춰야 하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족 비용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 관리는 그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 둘째, 현금 예산은 곧 위험이 닥칩니다 하고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다. 그리고 셋째, 재무계획은 한번 세우면 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꾸고 대응해야 하는 유연한 도구다. 맞죠, 교수님? 와, 완벽한 정리네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최적의 단기 재무 정책이란 유지 비용과 부족 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를 잘 절충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 펀토이즈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라면 어떤 현금 관리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유지 비용을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수적으로 현금을 꽉 쥐고 부족 비용을 막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